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2030 도시관리계획 제정비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어제 제주시 담당 공무원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선정한 이것만은 지키자. 네,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네, 좀 시끄럽네요. 네, 그렇게 보전 가치가 인정되는데요. 네. 좀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보전해야 될 곳은 보전관리지역. 점점점 규제를 완화해서 계획관리지역은 그래도 개발을 좀 많이 좀 허용해주는 뭐 이런 공장까지 네. 설립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상장 매체를 그럼 왜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이유를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지하수 보전 2등급이고요. 우리 곶자왈을 지하수 보전 2등급으로 지정해가지고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도에서 뭐 생태계 보전 등급이라든지 지하수 보전 등급이라든지 경관 보전 등급 1, 2등급인 경우는 보전 등급으로 해서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이 보전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는지 원칙이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 원칙에 의하면 보전 지역으로 당연히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주도가 이 보전 지역을 이 생산 관리 지역이나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들이 이용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존이라는 게 무의미해지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가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지하수가 사라지게 되면 제주도 자체가 어떤 생존의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지하수 보전 등급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곶자왈에 해당하는 지하수 보전 2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켜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것도 어려운 용어들 계속 쏟아져 나와서 또 어려우실 때 간단히 설명을 또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리정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세 가지 관점에서 그 지하수 관점, 경관 관점, 생태 관점으로 해서 각 등급별로 나누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하수인 경우는 그러니까 등급이 숫자가 적을수록 네. 보전 가치가 높은 네. 거고. 근데 사실은 곶자왈을 지하수 2등급으로 놨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네. 곶자왈은 당연히 1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희도 그거는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1등급인 경우는 하천이라든지 숨골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거기는 한꺼번에 많은 지하수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오염원이 유입되면 지하수가 또 오염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 1등급으로 지정한 것 같고요. 곶자왈을 2등급으로 지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곶자왈의 있다. 과거의 어떤 생태적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온 규정이 같은데 지금 사실 과학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등급 상향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게 제주시에서 제시한 이 보전관리지역 현행화율 이 자료 해석이 잘못됐다고 좀 주장하시는 거죠? 네. 네. 보전 관리적이 아니고 임상도에 대한 임상도입니다. 네, 그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그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니까 임상도는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거죠. 아까 지하에서 산림청에서. 네. 아까 얘기한 지하에서는 제주도에서 관리한 거고 네네네. 임상도는 산림청에서 네. 하는 거죠. 근데 제주시가 굳이 이 임상도와 그 식생보전 등급이라는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제주도에도 그런 생태계 보전 등급이라든지 또 지하수 보전 등급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왜 굳이 산림청을 갖고 왔느냐? 그것도 일단 문제고요. 거기에서 일단 제주시가 여기에 산림청의 그 임상도 요거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임상도라는 것은 나무가 어느 정도 수령의 나무가 어느 정도 밀도로 있느냐 요것들을 등급을 나누는 건데 보통 0급으로 나누는데 뭐 1년급은 10년생까지의 소나무가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 5년급 지금 제주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5년급 이상의 산림이 있느냐 이걸 판단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보존하겠다 한 건데 이것도 숫자가 높을수록 숲이 오래된 나무가 많고 우거진 곳이다. 지하에서는 반대네요. 네네 반대입니다. 예, 그것에 대한 그 해석 차이가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소축적 임상도를 봤을 때는 여기는 잘못
보전 지역으로 둬야 될 건데 존치해야 될 곳인데 생산 관리 지역으로 바꾼 거다.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또 어려운 단어 나옵니다. 소축적 임상도, 대축적 임상도. 그러니까 소축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볼 때 넓은 지도.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대축적은 되게 좁게 보는 좁고 정밀하고 예, 이런 예, 얘기죠. 네. 근데 소축적 임상도에 비해서 대축적 임상도가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서는 그 대축적 임상도를 쓰고 있고. 정확하다는 게 아니고 예. 더 정밀하다는 거죠. 예, 정밀하다는 게- 정밀하다는 건데 예. 사실 대축적이든 소축적이든 내용은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긴 하죠. 예. 이걸 예. 지도를 느린 것과 예. 줄인 것 차이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달라진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주시에서는 대축적, 즉 정밀한 게 지금 현행화되고 있으니까 현행화됐다는 것들은 현재 쓰고 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네, 쓰고 예, 있다. 업데이트 그 아. 상황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축적, 그러니까 정밀한 그 지도를 자기네 근거해 가지고 봤는데 지금 문제는 소축적은 그 보전 지역으로 둬야 될 게 많아요. 많은데 대축적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보존 지역을 적게 하려고 하면은 대축적을 쓰는 게 맞죠. 예. 근데 제주시는 그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주시의 입장은 대축적이 현행화되어 있고 정밀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실에 와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신 자료를 적용해서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한 훼손 여부를 반영한 임상도 제작은 자신들 부서에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바뀌는 문제다. 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 전문가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왜 대축적하고 소축적이 내용이 다른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축적이 현행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소축적 그 임상도를 과거의 것을 2017년도까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왜 그대로 뒀냐 하면은 과거의 산림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 2017년도 이후에 급격히 소나무 재선충으로 이 벌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 소나무 재선충으로 소나무를 베는 이유는 그 산림을 유지하기, 보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임상도는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기 전에 소축적 임상도를 보면은 그 보전 지역이 상당히 좁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재 임상도는 왜 이렇게 보전 지역이 줄어들었나? 왜 예전에 5연급이었던 게 다 사라졌나? 이런 것들을 제주시에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산림청이 뭐 각각의 그것들을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림청과의 어떤 그 의견 조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주시가 이 지역에 재선충 방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재선충 방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주민들도 거기 상당히 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것들은 보존적으로 남겨둬야 되겠구나. 과거의 그 소축적 임상도의 과거 숲이 현황이 이랬으니까 이것을 근거해 가지고 이후에 이 숲이 나중에 식생들이 커지고 그러면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위해서 보존적으로 남겨둬야 되는 게 제주시의 당연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면 당시 그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 많이 벌목이 됐고 그 숲이 줄어들었으니 임상도가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제주시의 주장인데 네. 꼭 그렇지 않다.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숲을 제대로 보존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개발에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산림청도 그것을 놔두는 이유가 과거의 임상도를 그냥 게시하고 있거든요. 게시한 이유가 과거의 숲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고려해라.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재선충으로 인해서 숲들이 많이 베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려한다면 제주시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축적 임상도를 본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같이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그 팩트 자체는 제주시 말이 설명은 맞는 거 아닙니까? 현상적으로는 지금 그렇죠. 소나무가 많이 베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근데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인정한다. 제주시가 좀 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참여연구원의 문제제기가 사실 자기네 부서로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왜 대축적, 소축적 임상도 복잡하게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라 자기네 충분히 설명했으면 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문제제기에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왜 담당 부서에 사실을 확인을 하지 않았냐. 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제주시 도시계획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 도시계획을 바꾸는 이유가 재산권 문제 때문이라고 했더니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많은 토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하는 걸 근거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거기 투기들이 이루어졌는데 투기 정황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은 공공의 복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 이런 보전 지역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들을 오히려 뒷받침해주는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의 그 의도라든지 예. 그 공정하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과를 어떻게 신뢰하게 할 수 있느냐. 신뢰하지 않아도 대화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마지막 네.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계획 수정 없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 간략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토론들을 좀 제주시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제주시 쪽에서 공개 토론 자리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네. 이렇게 어떤 일방적으로 문제점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네. 사실 제주시는 이거에 대한 결정자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제주도지사가 이거에 대한 고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였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